100만 원 미만인데 받아와가지고 핸드폰 요금, 뭐 요금 지하고 나면 쌀 값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면 차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화장품 값도 안 나와. 이게 지금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바로 잡아놓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안 살아도 좋아요.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돼.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나는 박 대통령 때부터 내가 새마을운동도 만들고 만두지상학도 만들고 방송통신대학도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68불 되던 나라를 17,000불 지금 2만 불까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국민들의 생활은 그때는 집장만 하기가 쉬웠어. 서울에 그때 68년도에는 그렇게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거나 일을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었다니까. 전부 월세에서 전세에서 집을 샀는데 지금은 아무리 직장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 돈이 모이질 않아. 집 사는 사람은 그건 무슨 사기를 치든지 무슨 복권이 붙든지 이래야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세일즈맨들이. 이건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뭐냐? 그 고도에 올라간 GNP를 누군가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뺏어가느냐? 국가, 공무원과 정치인.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나는 100명으로 줄이고 월급을 주지 않기로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4천여 명의 지자체 의원을 국회의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7천만 원. 대통령 월급하고 비슷해요. 그런 사람을 4천 명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1년에 몇십 일밖에 근무도 안 하고 그것도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1년에 7천만 원을 국민들의 혈세를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국가도 민족도 인류도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지도자 국가가 아니고 지배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를 일단 지배하고 있어요. 자국의 이익이 있다면 CIA를 동원하거나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IMF도 우리가 의심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황우석 박사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수많은 정보가 서로 교환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앞으로 발목을 잡기 위한 전략이 있었겠죠.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그 사람들의 핵무기를 비행기에다가 수백 대다 실고 우리나라에 와서 황우석 씨 집에 대한민국에다 터뜨려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게 핵무기인지 모르고 얼씨구를 하고 그걸 안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황우석이 죽이라고. 논문을 황우석 박사가 그 정도로 줄기세포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만 써놨어도 그건 우리는 감지덕지입니다. 줄기세포가 꼭 없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 논문 그대로 황우석 박사를 대량으로 밀어줬다면 그건 1년도 안 가서 줄기세포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봐버립니다. 우리가 미래에 투자한다는 건 뭡니까? 생명복제법을 바꿨었죠. 황우석 박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고 충분히 낫는 자를 구할 수 있는 없어. 불법으로 연구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제대로 하는 정치인이 없고 그런 거 하나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황 박사가 사고가 터지니까 들고 일어난 것이지. 황 박사가 연구하고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황 박사를 돕자고 나선 사람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황 박사를 도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 삼성을 갖다가 또 삼성이 전체 주식이 2%인데 론스탁이 1.9%를 가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상속해줘 버리면 론스탁이 또 가져가 버려요. 그럼 이놈들은 또 직원 50% 해고하고 전 대량 실업이 나오면서 그걸 싼 값에 팔아버려요. 구조조정. 그게 론스탁 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그렇게 해서 없어진 회사가 상속세 때문에 없어진 회사가 70% 대기업. SK도 중국 놈이 가져가고 이래저래 가져간 게 전부에 우리 난도질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절대로 상속세를 폐지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단 잘 돼야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지. 서양에 의해서 동양이 변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동양에 의해서 서양이 변해야 될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런 사람 없어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뭐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국가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실업자가 되거나 직장에서 월급 쬐끔 받아와가지고 이것저것 지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고 싶은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효도하고 싶어 해요. 다 자존심 세우고 싶습니다. 여유롭게 살 수가 없고 채광권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도리를 하나도 할 수가 없으니 이게 무슨 노예지 뭡니까? 그래서 경제 성장 그건 빛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서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위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기 공약을 하니까 저런 또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장국진 박사님의 잠깐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하고 주경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주경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선,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돼서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젊은 참 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에 제가 추천서를 쓰고 책을 쓸 때 참고를 많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 그 책에 있는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황당하다, 얼토당토하다. 세상에 정말 그 당시에 무기를 개발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좌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허경영 후보 15대 때 대통령 출마하실 때도 제가 이 민주공화당 상임고문으로 좀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후보를 왜 존경하고 따라다니느냐? 이 나이는 우리 큰아들하고 동갑입니다. 실례지만은. 제가 깍듯이 총재님, 후보님, 나도 장관 한 놈이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 놈인데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한테 후보님, 총재님하고 모시고 다니겠어요. 왜? 목숨 바쳐서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구국한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이 젊은들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1건국을 하셨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제2의 건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허경영 후보가 제3의 건국을 하겠다는 거죠. 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뚱가는 그런 대국을 만들려면은 경제 이론이 가장 밝은 IQ가 430이 넘는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인데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호총재 자랑하려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자거든요. 근데 IQ가 150밖에 안 돼요.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1등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각 나이에 22살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명여자고등학교 선생을 뽑혔어요. 총각 선생은 그 학교 대결이 처음이거든 제가. 근데 저는 호총재 앞에서 키가 작아져요. 왜? 이분 IQ가 나보다 몇백 배가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 머리 잘 쓰면 안 되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아버지같이 모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루지도 못한 것을 이제 반드시 성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바늘처럼 강직하게
바늘로 얼마든지 세계 경제를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무서운 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경제의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분명히 절대 공평의 원칙이 세 번째 들어있어. 그 절대 공평은 뭐냐?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뛰어다니고 때빠지게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편안해야 되고 뭔가 좀 저축이 돼서 중산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지 않고 한평생을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남편 출퇴근시키고 또 그러다 모자라서 또 나가서 집안의 형편을 도우려고 나가서 일하는 여성들이 얻어난 게 뭐냐? 전부 빚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제 원리가 뭘 잘못됐어. 근데 가만보니까 처음부터 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 원리는 제가 가정살리기 10대 공약으로서 다 정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높은 단계의 경제 원리를 모르고 그 경제 원리와 정치 원리와 도덕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주느냐? 무슨 돈으로 주느냐? 예산을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KBS, MBC, SBS 각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선거 5개월 전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을 저거가 정해놓고 신문사 국장한테 뇌물을 주고 방송국의 국장한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 조사해서 밝혀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누구가 몇십 프로 누구가 몇십 프로 선거도 하기 전에 나는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는데 그걸 인터넷이고 텔레비 신문에 도배를 해. 그래 나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체면이 걸려가지고 그냥 그 여론이 바로 선거를 좌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심을 가진 어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은 여러분보다도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치를 왜 뽑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사람들은 4,000명의 지자체 의원들을 만들어 놓고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7천만 원씩을 앵겨줘? 지금 국민들이 지금 정신이 좀 제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또 국회의원의 하수인이야 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들이 진짜 제정신 차리고 허경영이가 정말 지도자로 나타났지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지금 7천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들은 지배자입니다. 지배자.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자기 살을 깎아서 국민한테 주는 자라고 내가 그랬잖아. 지배자는 착취하는 놈들이야. 일본이 와서 우리를 지배했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배자 조선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지배자입니다. 마치 우리 국민이 투표로 뽑아놨더니 그놈들이 우리 지배자가 돼 있어. 우리가 무슨 식민지입니까?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어요? 없습니다. 지자체 의원들한테 지배당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배받으려고 노력해. 국민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그게 잘 되는가요? 안 되는 겁니다. 헌신짝같이 내 자신의 몸을 국민들 발바닥에다 갖다 붙여야 돼. 내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낮춰야 그게 지도자입니다. 무정당, 무국경, 무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화합하고 모든 관가민이 서로 화합하는 세계 최초로 정당이 없는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미국도 나중에 우리를 모델로 마치 내가 만든 새마을운동이 중국과 미국 전 세계가 본받아 갔듯이 내가 만든 중산주의 역시도 세계를 앞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반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부재자 투표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TV 토론을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정당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한나라당 하면 경상도, 민주당 하면 전라도, 이런 등식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선거 때만 되면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국세를 낭비하고 이러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파당을 지어서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정치 제도는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당 제도를 폐지해야지 무슨 내각제다, 무슨 5년 중입니다, 4년 연임이다, 이따구 정치 제도 가지고는 한나라당 사람이 서울시장이면 예산을 감시하는 시의원이 전부 서울 한나라당입니다. 부산 가면은 또 한나라당이 시장이면 그것을 감시하는 자가 그 사람의 수하에 있는 전부 그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호남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고 그 예산은 각 지자체 의원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폐지하며 지자체 의원의 보수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 보수를 전략하면은